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레슨 내용은 줄어든 드라이버 비거리 찾기입니다. 줄어든 드라이버 샷은 어떤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원래 그 비거리가 뭐 220m, 30m를 나가셨는데 지금은 드라이버 거리가 200m밖에 안 나간다고 해서 너무 속이 많이 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드라이버 비거리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이 사실은 이제 늦가을이잖아요. 늦가을에는 뭐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많이 안 풀리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확실히 비거리가 좀 떨어지는 걸 저도 좀 느껴요. 네. 라운드를 가게 되면 평상시 때 이제 7번 아이언을 쳤던 거리나 아니면 드라이버가 나가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기온 차이 때문에 뭐 5m든 10m든 차이가 나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도 드라이버 거리가 좀 줄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20m에서 30m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는 뭐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내가 좀 생각을 해서 다시 드라이버 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 그 드라이버 비거리를 조금 더 되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타에 맞추셔야 돼요. 정타에 맞추시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정타에 맞추면은 당연히 뭐 똑바로 가고 멀리 가죠, 네. 사실. 근데 어떻게 정타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정타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클럽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스윙도 뭔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스윙의 크기를 줄이셔야 돼요. 어. 스윙의 아크를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피칭 웨지를 칠 때는 클럽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피칭 웨지 같은 경우에는 스윙의 크기가 오히려 많이 넘어가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스윙을 작게 해서 공을 맞추는 거에 집중을 더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채가 길어지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윙 엄청 크게 하면서 손목에 콕도 많이 가져가게 되고 엄청나게 공을 세게 치려고 하기 때문에 스윙이 작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어. 커지는 경우는 있어도 작아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타의 확률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 준비 자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라운드 나가실 때 멀리 치시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스윙은 엄청나게 컸는데 내려올 때는 그냥 손으로만 맞춰서 치는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스윙의 크기라는 게 백스윙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스윙의 크기는 저희가 스타트를 하는 우리가 스타트를 하는 그 위치가 백스윙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건 백스윙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서 오버스윙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윙 때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클럽을 내려오는 이 순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분의 3 스윙, 3쿼터 스윙이 아니더라도 정말 오버스윙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클럽은 다 몸 앞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타이밍이. 어.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몸을 안 쓰는 상태에서 무조건 거리를 내기 위해서 헤드만 뒤로 넘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보면 스윙을 제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해서 공을 쳤지만 이번에는 좀 작게 해서 그냥 피니시 동작만 연결을 시켜서 스윙을 했어요. 굿샷.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드라이버를 정타를 치기 위해서는 그립을 좀 짧게 잡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보시면은 드라이버를 이 끝까지 잡는 분들도 계세요. 나도 모르게 멀리 쳐야지 하면 멀리 쓰고 길게 잡아서 공을 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길이가 길면은 거리는 더 나갈 수밖에 없지만 내 몸의 중심이랑 스윙을 소화할 수 있는 그 길이에서만 거리가 더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정타를 치기 위해서는 그냥 심리적으로 많이 짧게 잡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레슨 내용에 그립을 짧게 잡으세요라는 레슨 내용은 안 집어넣었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정타를 잘 치기 위해서는 길게 잡는 것보다는 짧게 잡는 게 좋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클럽이 좀 짧아지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헤드와 내 몸의 간격이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그 상태에서 스윙을 줄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거울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스윙을 하실 때 테이크어웨이를 보내주시고 하프 스윙까지 갔을 때 내 손의 위치나 헤드가 여기까지만 가면 내가 스윙을 휘두르기가 훨씬 좋은 위치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좀 봐보세요. 스윙을 할 때 제가 이 위치까지 잘 확인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공을 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치셔도 4분의 3 스윙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풀 스윙까지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을 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셋업이 돼가지고 그립을 좀 짧게 잡은 이후에 하프 스윙까지만 가서 내가 공을 쳐야지라고 했을 때 굿샷. 굿샷. 지금 여러분들 스윙 계속 눈여겨서 보셨으면 아마 아셨을 거예요. 스윙이 안 짧은데? 맞아요. 다 올라간 것 같은데? 분명히 연습 스윙을 할 때는 하프 스윙까지만 가가지고 스윙을 한 것 같은데 막상 공을 칠 때는 제 느낌에는 한 여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4분의 3 스윙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백스윙을 들게 되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오히려 스윙은 점점 줄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셔야지만 다운스윙이 내려와서 클럽을 던지기가 훨씬 편해진다는 거죠. 한번 제가 더 보여드리면 체크를 할 때도 정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손목의 코킹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팔을 일자로 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하프 스윙 가기 전까지의 단계 이 동작을 많이 연습을 하고 난 이후에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스윙이 하프 스윙으로만 공을 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네. 봤을 때. 근데 제 느낌에는 정말 공을 칠 때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지금 팔만 피고 그냥 공을 치는 것처럼 백스윙 크기가 일단은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 공 칠 때 공이 잘 안 맞아요 라고 하면 이만큼 스윙을 크게 들어가지고 치는 것보다는 작게 들어서 헤드를 쭉 던져가지고 제자리에서만 돈다라고 하면 공은 나가게 돼 있으세요. 정타도 맞고 공도 쉽게 나갈 수가 있는데 욕심이 나기 때문에 스윙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거리를 좀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 더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좀 무리하게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만의 정타를 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스윙을 일단 줄이셔야지만 공을 칠 때 훨씬 편하다는 거죠. 제가 그냥 조금 공을 칠 때 이미지 자체를 항상 백스윙 때 몸을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하프 스윙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이 느낌을 가지고 공을 칠 때도 실제로 백스윙이 조금 더 올라가요. 네. 근데 이거 신경을 안 쓰면 이거보다 더 커져요, 저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약간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투어를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넓은 홀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이 커져요. 근데 뭔가 좀 타이트하게 페어웨이를 꼭 지켜야 되는 홀들은 백스윙이 올라가다가 어떻게 보면 4분의 3 스윙이나 4분의 3 스윙 전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정확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몸을 써야지만 컨택도 될 수 있고 최대한 공을 칠 때 보면은 손의 움직임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타를 맞추시고 공을 좀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스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스윙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두 번째로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하체를 잘 써야지만 비거리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스텝이 되게 중요해요. 골프에서. 그래서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운동신경이 좋다라는 분들보다도 이 체중의 이동이라든지 뭔가 몸을 많이 쓰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공을 잘 치세요. 그래서 스텝으로 임팩트 만들기라는 제가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예전에 아주 어릴 때 제가 레슨을 받을 때 저희 그 선생님께서 공을 칠 때 약간씩 그 왼발을 이렇게 힐업을 해가지고 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공을 치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리듬도 좋아지지만 체중도 잘 실어가지고 공을 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발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선수들 가끔 이 중계 같은 거 보면 몸을 많이 움직이는 선수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중심이
딱 잡히고 공을 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발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발은 제자리에서 있고 왼발 오른발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채는 어떻게 돼 있죠? 채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체중은 이렇게 실어 놓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을 칠 때 보면은 체중이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공을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냐면 몸은 중심을 잡아야 되지만 몸의 움직임은 꼭 필요해요. 그렇기 어. 때문에 꼭 다리를 딱 고정시켜 놓고 공을 치시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발바닥이 양 발바닥이 좀 편안하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체중의 분배를 좀 느끼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 오른쪽에서 자 왼쪽으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좌우로 간다라는 느낌. 발바닥 지금 보이죠? 네. 살짝씩 떨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와야지만 발의 움직임과 골반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좀 쉽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연습할 때 표현을 하자면 왼발 뒤꿈치를 들고 치셔도 돼요. 실제로 스윙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작게 가져가시되 아, 왼발 뒤꿈치를요? 네. 지금 왼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공을 쳤는데 물론 뭐 약간 정타는 안 아. 맞았지만 타이밍 자체가 보세요. 발을 왼발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고 자 회전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힐업을 할 때 그냥 무조건 갔다가 그냥 발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왼발을 그냥 제자리에서 들어요. 제자리에서 들고 그 다음에 도는 느낌인 거죠. 아.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에서 자 턴이 되고 왼발이 들려 있으면 다운스윙 때 저희가 얘기할 때는 왼쪽에 하체가 디뎌지면서 그 다음에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을 치실 때는 여러분들 공 치실 때 왼발이 잘 안 들리거나 힐업이 어렵거나 어떤 리듬감이 좀 없을 때는 이렇게 발을 살짝 들어놓고 왼발이 디뎌놓고 공을 치셔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 그래서 힐업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힐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있어요. 다 들고 그 다음에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되면 처음부터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클럽을 들었잖아요.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돌고 있어도 왼발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동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힐업할 때는 자 왼발 오른발이 자연스럽게 잘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움직였다가 클럽 보내고 이런 식으로 체중이 좀 디뎌지면서 돈다라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힐업을 한 다음에 스윙을 하면 체중 이동이 확실히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예. 체중 이동이 안 느껴지면 미스 나오는 거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정말 재밌는 미스일 수도 있는데 아. 뭔가 체중이 딛고 돌아야 되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일어나죠.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체중이 이렇게 디뎌지면서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발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주면서 발을 옆으로 회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이 잘못된 거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아니라 그냥 들었다가 아. 안 돌죠 지금 네. 회전이. 그리고 몸만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음. 여러분들이 그 힐업을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샤프트를 잡고 클럽을 잡고 있으면 자 오른쪽으로 보낼 때 그냥 자연스럽게 체중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디뎌지고 자 다시 왼쪽으로 갈 때는 체중을 딛고 다시 회전이 된다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으시면 힐업은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백스윙 올라갈 때 체중이 들어가면서 턴이 되셔야 돼요. 자 턴. 아. 힐업을 했을 때 확실히 회전을 잘 같이 해 주니까 정타가 나오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체중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도 볼에다가 힘 전달을 100%, 120%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힘을 다 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하는데 그럼 딱 임팩트 때는 체중 이동을 왼발 오른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 쪽에 좀 더 많아요, 체중이. 왜냐면 우리가 가운데를 아무리 중심을 잡는다라고 해도 볼의 위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공을 어떻게 보면 어퍼블로로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놓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4대 6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백스윙 탑이 올라가서 다운스윙으로 연결이 될 때 힐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운스윙으로 연결이 될 때는 충분히 왼쪽으로 더 회전이 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왼쪽으로 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회전이 돌면서 체중이 가는 6대4 비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레슨으로 좀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체중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스윙을 할 때 체중을 옆으로 밀어도 우리가 체중 분배가 왼쪽으로 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회전이 잘 돌아가면서 맞았을 때도 체중이 왼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스윙을 할 때는 뭔가 정적으로 멈춰 있는 동작은 좋지가 않아요. 중심을 잡는 거랑 정적으로 멈추는 거의 그 구분은 어드레스가 돼 있고 임팩트 포지션에서 차이가 나요. 어드레스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 포지션은 이렇게 안 가잖아요. 어떻게 가냐면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들어올 거예요. 네. 지금 보면 몸의 회전도 되고 손도 먼저 나가 있고 근데 이거는 어드레스 동작과 임팩트 포지션의 동작은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중의 이동을 할 때 왼발 쪽에 제가 체중을 두고 공을 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자연스럽게 돌아주면서 체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비율 자체가 무조건 6대4이기 때문에 내가 백스윙 올라갔다가 체중을 내가 6을 집어넣었으니까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돌아주면서 6이 돼야지만 정확한 체중 회전이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먼저 잘못된 거 하나 보여드리면 이 이런 프로님이 식으로. 잘못된 동작을 알려주시니까 되게 네. 친근하게 느껴져요. 항상 잘 치시다가 잘못된 동작을 해주시니까 옆에서 많이 본 것 같고. 아니 전지선 프로도 굉장히 잘 따라하잖아요. 근데 오늘따라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많이 봤던 동작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냥 밀어넣는 동작이랑 제가 똑같은 체중의 왼쪽을 둔다라고 생각해도 올라갔다가 네, 체중이 돌아주면서 왼쪽에 두는 거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중을 두더라도 돌아주면서 임팩이 되셔야지 그냥 밀기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